저번 시간에 이제 하편까지 끝냈죠.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추편입니다. 추편. 이 추편은 하편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하편에서 우리가 대세운에 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었죠. 대세운에 관해서 육친론. 전혀 또 기억이 또 새롭습니까? 예, 대세운에서 육친 작용, 예, 대세운에 관해서 육친의 분석, 그게 연결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기가 연결이 되는 것인데, 자, 선생님 질문 하나 있는데 우리가 시분을 봐 어디니까 일전에 볼 때 청간을 본다 했다니까. 시. 아 시만 청간이. 예. 그러니까 뭐 지지는 전혀 안 봅니까? 시는 짧기 때문에 두 시간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시의 청간만 관찰을 하고, 아. 뭐 예를 들어서 일진을 본다 했을 때 청간 지지를 보잖아요. 아, 네. 예, 그럴 경우에 보통 청간은 정신적 관심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네. 이제 지지는 환경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걸 시간으로 예를 들어서 오전, 오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도 씁니다. 오전에는 청간이 간섭을 많이 하고, 오후는 지지가 많이 간섭한다. 이렇게도, 예, 배운 오늘 자르는 것처럼. 예, 그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이제 보통, 공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일진 가지고 육친 연습하는 게 제일 빨라요. 예. 오늘 하루는 무엇이 떴으니, 이제 정신으로는 어떻게 되고, 이제 환경은 어떻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전에 평간에 이제 급제다. 예, 예. 그런데 딱 시를 딱 누가 전화시간 보니까 청간이 또 평간이 있다. 이러고 아 그날 전화 안 받아야 되네. 그때는 이제 피곤한 일이겠죠. 예, 예. 자. 지금 이것 또한 이제 추편도 대세운에서 나오는 육친이에요. 그 육친의 관심사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뭐냐면 대운과 세운, 즉 유년을 풀이하기 이전에, 즉 팔자부터 관찰하는 거예요. 팔자부터. 자, 팔자에는 기본적으로 격이 있을 것이요, 그죠? 격. 그 다음에 격의 모양새가 아닌 파격도 있을 것이요, 비빔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요 격의 이 분석이 잘 돼야 된다. 먼저 분석. 즉 이게 우리 팔자라는 게 뭡니까? 씨앗이죠, 씨앗. 사주팔자라는 게 8글자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씨앗이라는 거예요, 씨앗. 그죠? 씨앗의 원국이 잘, 그릇이 판단이 우선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꽃으로 비유한다면 코스모스도 있을 것이요, 그 다음에 국화도 있을 것이요, 그 다음에 해바라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 가지 종류의 꽃이 있어요. 근데 봄에는 뭐예요? 봄에는 다 풀이에요, 그냥. 얘가 어떤 꽃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다 풀이란 풀. 그런데 얘가 가을을 만나서 꽃 피우는 모습을 보니까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 다르더라. 그죠? 그 달라지는 게 뭐냐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즉, 씨앗에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자, 그러면, 자, 요게 인생이라 친다면, 예를 들어서, 요, 해바라기가 가장 크고 좋은 사주라 치고, 코스모스가 좀 안 좋은 사주라고 친다면, 좀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즉, 팔자가 출발선이 어떻게 돼요? 똑같죠. 아니죠. 아, 씨앗은 똑같지만, 네. 이게 그릇이 크다. 이것은 그릇이 작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사람이 피부로, 예를 들어서 운이 안 좋다. 이랬을 때 두 사람이 느끼는 피부의 감정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릇이 큰 사람은, 즉, 이미 출발 상상부터 이런 흐름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높은 흐름. 운이 안 좋다. 아, 내가 올해 10억밖에 못 벌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코스모스의 그릇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밑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야, 카드값 30만 원 빵꾸 났다, 큰일 났다 이러면서. 그죠? 여기에서 이미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이 차이의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격을 갖다가 정확히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격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격의 분석 자체를 잘 못했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가 대운이라든지 세운에 의한 길둥 좋고 나쁨만 따지다 보니까 이 격의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그 팔자를 제대로 분석을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먼저 이 격부터 잘 분석 판단할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높이 사는 팔자랑 이 밑에 사는 팔자가 똑같이 운이 나쁘다고 해도 어떻게 같이 취급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말은 똑같아요. 운이 안 좋다.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라든지 현상은 엄연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격의 분석이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중요하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샘플을 하나 볼게요. 샘플을. 신, 기운, 신해. 자, 요 팔자를 한번 봅시다. 자, 이 팔자가 잘생긴 것 같아요? 못생긴 것 같아요? 네. 잘생겼습니까? 자, 우리가 격용식으로 본다면 어떻게 돼요? 진술충매에 놓이니까 기본적으로 잡기격이란 말이에요. 잡기격. 잡기격에 관이 굉장히 왕성하죠. 관도 많고, 자, 인의 합해서 우리가 뭐가 되죠? 인의 합, 목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해묘미 합해서 또 뭐예요? 또 목 되죠. 그죠? 뭔가 이 사람은 정임이 또 합해서 또 뭐가 돼요? 또 목이 되죠. 그래서 격용식으로 본다면 이게 관이, 관살, 거기다 관이 정관 있고 편관 있고, 그죠? 관이 다관에다가 관살이 혼잡되고 잡기라서 이거는 정말 무용인 팔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관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동적으로 신강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이죠. 신강, 신약을 판단해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게 관의 유무란 말이에요. 관이 많으니까 신약 팔자에 자,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설명하면 인성운이 와야 좋다. 관과 소통시키는 인성운이 와야 좋다라고 설명을 해요. 자, 과연 그럼 이 초년에 인성운이 왔어요. 인성운이 왔을 때 이 사람이 과연 좋았겠느냐는 거예요. 좋았겠느냐. 좋았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 격운식 응용이 좋다. 요 신유술 같은 경우에는 쇠퇴한다. 이래 보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팔자에 있는 모양새대로 그냥 관찰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이 팔자를 분석하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원래 제가 보는 것은 음양을 구분하고 그 음양 구분에 의해서 치우친 자, 즉 약한 자를 저는 써요. 그런데 이 그냥 있는 모양새 육친의 관점에서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육친의 관점에서 판단을 본다면, 자, 남자 팔자에는 첫 번째 재의 모양새를 관찰하고 두 번째 관의 모양새를 관찰한단 말이에요. 재관의 모양새. 자, 이 사람은 이 재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알 수가 있나, 그죠? 네. 자기 앉은 자리는 비록 병지나, 그죠? 자, 이 해에서 이렇게 어떻게 돼요? 힘을 받고 있죠? 그죠? 쟤도 잘생긴 거예요, 이게. 왜? 지지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단 합에 의해서 끄달려가기 때문에 변색 요소는 있지만, 어쨌든 드러나는 곳이 잘생긴 것이고, 그 다음에, 야, 관은 어떻게 생겼어요, 관은? 관이 정말 잘생긴, 이 사람은 쟤보다는 관이 굉장히 잘생긴 팔자예요. 자, 관이 인의 록을 얻고 있고, 그죠? 록은 자기의 뜻을 세우는 자리라서 세력이 굉장히 강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봄을 얻고 있잖아요. 봄의 간목이 세요, 약해요? 네. 12운성상 양간은 쇠지라도
강하게 본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장생지를 얻고 있고 이거는 제왕지를 얻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이 참 잘생긴 팔자란 말이에요. 관이 잘생긴 팔자. 단 이게 공망이 들어가요. 그죠? 그게 이제 약간 타겟 요소이긴 한데 어쨌든 관은 여기 같은 경우에 다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죠? 잘생긴 팔자란 말이에요. 잘생긴 팔자. 이미 짝지을 자가 있다면 이게 뭐예요? 짝이잖아요. 짝. 짝지을 자가 있기 때문에 잘생겼다라는 거예요. 잘생겼다. 즉 관을 보아하니 높이 뜬 관은 뭐예요? 유명. 그 다음에 세력이 이렇게 많이 왕성하니까 유명하면서도 세력이 큰 조직이 어디예요? 유명하면서 세력이 굉장히 큰 조직,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조직이 어디예요? 국가조직이죠, 국가조직. 그거 이상 큰 거 있어요? 이거 국가조직이에요, 국가조직. 국가조직에 이 사람의, 자, 관을 보았으면 마땅히 다음에는 뭘 찾아야 돼요? 소통자를 찾아야 되죠. 즉, 인성이 있어요, 없어요? 인성이 여기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결재권 도장을 가지고 있으니 관도 힘이 세고 거기에 대한 도장이 있으니 이 사람은 출발선상이 이 아랫부분이 아니라 위에서 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에서 노는 사람이다. 네, 이미 출발점이 격용식으로 파악하면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대신에 이제 관이 혼잡을 맞았으니 이 사람이 직장이나 직업의 전변은 거칠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재성이 세력이 이렇게 좋으니까 그죠? 어떻게 처가도 어떻게 되겠어요? 명실상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유효하고 명예, 즉 천간에 뜬 거는 명으로 보시면 돼요. 명예적으로도 이름을 떨쳤던 집안의 배우자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만난다. 자, 이런 팔자를 보고 뭐 신약의 관살 혼잡이라서 잡기격에 안 좋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출발을 이 사람은 국가조직 가려면 어디로 시작해요? 고시나 행시로 가잖아요. 출발이 이렇게 틀리다는 거예요. 출발이. 아니, 저 정이 없다면은 그럼 도장이 없으니 미관으로 떨어지는 거죠. 힘든 일 내지는 일 많은 곳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장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 이미 자, 사무실에 앉아서 도장 찍는 사람이 높아요. 밑에서 저기 뭡니까 생산직에 있는 사람이 높아요. 생산직은 도장이 약한 거고, 그죠? 사무실에 있는 사람은 결재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선상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정도 떨어지도 괜찮은 거예요? 일단은 자기가 쓴다라는 거예요. 쓴다. 인성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출발 자체가 틀리다. 즉 해바라기냐 코스모스냐를 요 글자 자체를 가지고 먼저 요 팔자 원국을 가지고 먼저 구분을 지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을 지을 수. 그래서 팔자는 이렇게 생긴 모양새대로 우선 먼저 관찰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관이 잘 생기면 좋은 팔자라는 겁니다. 좋은 팔자. 자, 그런데 저기서 그 식상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무엇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막 재관은 막 이름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식상에 의탁을 안 하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가 이렇게 있다면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주인이. 즉 관이 주인인 거예요. 관이 이렇게 큰 추고 나는 거기에 끄달려서 회전하는 회전축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일주라는 개념을 들먹이니까 일주가 나다 해서 주인이 내가 되고 관이 내 주위를 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이 중심이고 내가 그 주위를 돌면서 살아가는 팔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아무 무리가 없는데 그걸 뒤바꾸는 순간 이 사람 삶에는 무조건 성세기복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 관으로 안 살고 다른 삶을 살면 상당히 힘든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이 원래 강력한 글자를 못 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애로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저 사람 사업에도 성공 못하네. 금 자체가 없다는 거 싶어요. 제조 생산업이 안 될 뿐이지. 딴건 됩니까?
그렇죠. 자, 요 뒤에서부터는 뭐가 장생해요? 예, 재성이 힘을 쓰는 구간이잖아요. 그죠? 그럼 저 사람은 이제 간직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자기 사람 할 사람. 자기 사업을 해도 가능한 팔자죠. 간직. 단, 누구와 동업하여? 저도 저동업하여.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관으로 이렇게 잘 생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관으로 가는 거예요. 관에 요렇게 돌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운 자체가 사오미 운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용진자는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자, 운에 따라 변한다. 기억들 나시죠? 자, 진의 말부터 요 미까지는 얘가 뭐 확실히 뭐로 놉니까? 토로놀죠. 그죠? 자, 토로논다는 말은 이 진이 자기 용도, 토의 용도를 달성한다는 말이잖아요. 그 토의 용도가 뭡니까? 무엇을 임묘시킨다? 그렇죠. 재성인 임수를 임묘시키는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자, 어릴 때 부유했겠다? 아니면 조금 어떻겠다? 찢어지도록 가라는 건 아니에요. 이미 팔자가 고급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부유한 환경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오미 운이 격용식으로 보면 좋다라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근데 인성운은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팔자를 분석할 때 원명부터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자. 그게 주된 용도입니다. 자, 그래서 267페이지에 보시면 대세운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대운에서 어떻게 쓰이느냐. 자, 대운에서 비견은 분리 독립의 인자라고 했죠. 분리 독립의 인자. 자, 겁재는 독립성은 있는데 재파작용을 해서 재물 소모가 따른다는 거예요. 재물 소모. 그 다음에 식신 같은 경우에는 의식주 확장 이렇게 보시면 되죠. 즉 예를 들어서 문서를 잡을 때 인성운에도 문서를 잡고 식상운에도 문서를 잡아요. 자, 근데 문서의 용도가 다르다고 했죠. 네. 인성운은 뭐예요? 내가 거주할 목적에 문서를 사는 것이고, 식상은 뭐예요? 식상운에 문서를 잡는다는 것은 식상은 무엇을 생하죠? 재를 생하죠. 그러니까 뭔가 재물을 벌어들일 수 있는 수단이 되는 땅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논이나 밭대기 많이 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상관은 투자 강화. 그런데 상관은 소모 지출이 따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를 빨리빨리 만든다. 즉, 비닐하우스 농사를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에너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소모 지출 인자가 따른다는 겁니다. 자, 편재는 금융이라든지 금전융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전융통. 그런데 이런 편재운을 만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운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 같은 경우 자운이 편재운이죠. 그럴 경우에는 바쁘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바쁘다. 그 다음에 정제는 금전적 안정실속입니다. 그 다음에 평관은 명예상승의 인자인데, 이게 명고이박이라는 거예요. 명고이박. 즉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평관을 만나면 폼 잡을 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괜히 실속은 없는데 사업체를 키운다든지, 아니면은 규모가 있는 사람들은 요때 평관, 할킴을 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상 고전을 많이 하는 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관은 안정적인 발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편인은 문서재산 중심이고, 정인은 문서재산이면서 고정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 사오미 운에서는 요게 임이라든지 개가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글자예요? 못 가지는 글자예요? 가지기 힘들잖아요. 그죠? 한여름에 얼음이 있습니까? 얼음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돈 주고 사오면 됩니다. 그죠? 실제로는 그 만드는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힘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대운육친을 볼 때 앞전에도 해드렸는데 반대편 글자는 안 된다라는 거. 그걸 우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시라.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대운이 예를 들어서 자축, 인묘, 진사오미.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잖아요. 대운이 흘러갈 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요 축대운을 지나고 있다. 요 축이라는 게 굉장히 요건 운을 잘 관찰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이런 변곡점 구간인 요 앞뒤 2, 3년 차에 뭐예요? 바뀌잖아요. 즉, 요런 축과 인 구간. 즉, 요건 뭐예요? 겨울에서 봄으로 가죠. 그죠? 자, 요때 뭔가 물성적인 환경적인 변화가 크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변곡점이 2 내지 3년 구간에 인생에서 크나큰 일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발생.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 겨울을 예를 들어서 해자축이 오잖아요. 해자축으로 지나간다. 그럼 요 구간은 그냥 추운 걸로 알아요. 춥다. 그 다음에 인묘진 구간을 지나간다. 여기는 그냥 맨날 봄날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요 진운의 여기 앞뒤 3년차, 진운 말에 아니면 축운 말에 앞뒤 3년차 정도 되면 요때는 어떻게 돼요?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게 되죠. 자, 요때 큰 변화 양상을 거친다라는 게 거친다. 근데 대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큰 감동을 안 해요. 요때 힘들었지 하면은 별로 모르겠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세운의 변화에 오히려 더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여름 지나고 이제 가을로 접어들잖아요. 그죠? 여름에서 가을 딱 들어서는 문턱에서는 이게 뭔가 변화의 조짐을 관찰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을로 딱 들어오면은 맨날 가을인 줄 알아요. 단, 그날의 날씨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찬바람이 샹샹 많이 불면, 아유, 으슬으슬해. 그죠? 햇빛이 쨍쨍 많이 나면, 아, 좀 덥네. 즉, 날씨에 더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어디에 더 민감하냐면, 세운에 더 민감하다는 거예요. 민감하다. 그 세운의 민감한 관점을 차지할 때는, 자, 요 대운의 변곡점에 앞으로 2, 3년 차, 뒤로 2, 3년 차, 요거를 잘 관찰해서 세운풀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축은 말에 있다. 자, 참고로 해자축이라는 거는 겨울이기 때문에 천지암매예요. 껌껌하고 춥고 이런 일들은 다 잘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축운 말에 있는데, 자, 요럴 때 어떤 게 발생을 하냐면, 축운을 딱 지나서 인운 예를 들어서 뭐 1, 2년 차가 되었다. 자, 그러면 요 바로 앞에 대운은 이제 신물이 난다. 해서 신물론이라고 했어요. 신물. 신물. 맞습니까? 실증 난다라는 거죠. 즉, 요 축하고 궤도를 같이 하는 삼합운동의 띠가 뭐가 있어요? 사유축 있잖아요. 자, 요거는 사와 유가 궤도를 달리하고 얘는 어디하고 궤도를 같이 해요? 오와 술이 같이 하죠. 즉, 다가오는 대운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고 싶다. 또는 되고 싶다. 그러니까 왠지 인대운 초인데 인호술생들과 괜히 친하게 지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좋아지고. 그런데 바로 앞에 대운인 축을 지나왔잖아요. 저 추운 거는 이제 쳐다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과 같은 궤도를 달리는 사생이나 유생이나 축생을 보면은 신물이 나서 더 이상 꼴 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제 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사유축생들과 요때는 참 잘 지내다가 땡 하고 요때는 어디로 물려간다? 인호술생하고 무리지어서 이제 인간관계가 발전이 되는 게 많아요. 또 요 뒤로 가면 또 어떻게 돼요?
인호수생 꼴도 쳐다보기 싫어지고 해묘미생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자, 요게 신물론이라는 거예요. 신물론. 대세운에서도 요게 한 번씩 쓰입니다. 신물론. 이게 꼭 짜 맞춘 것 같이 된다니까요. 짜 맞춘 것 같이. 뭐 예를 들어서 이밀주가 인을 보면 식상이잖아요. 그럼 그 식상의 행위를 자기가 계속 하고 싶어 한다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세운에서 볼 때 비경겁제는 대운하고 거의 의미가 비슷하다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비경겁제는 뭡니까? 분리 독립. 그 다음에 지지로 오면 비경 같은 경우에는 록이 되죠. 양강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그 겁제는 양강 같은 경우에는 양인이 되죠. 그 다음에 제왕지가 돼요. 제왕지. 그죠? 어쨌든 이때는 분리 독립. 겁제가 오면 소모지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식신우는 의식주 확장 또는 세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상관 같은 경우에도 의식주 확장은 의식주 확장인데 소모지출의 인자를 같이 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편제는 큰돈 융통, 금전 융통이라면 돼요. 그다음 정제는 보수나 급여의 상승. 그러니까 꼭 관운이나 인성운이 정인운이나 정관운이 들어서 진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제운도 진급이 된다는 거예요. 단 직책이 낮을 때 정제운을 만나서 월급이 오른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가 직급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감투가 높지 않은 사람은 정제운에도 진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평관은 실속 없는 일, 관청사. 그 다음에 평관은 세운에서 건강 불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강 불안. 세균성 질환이라든지 사고성 질환도 다 평관운에 잘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관은 명예사, 진급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편인은 건강 침체, 활동성 둔화. 이제 편인운은 예를 들어서 세운에서 편인운을 만났다. 이랬을 때 문서를 질 때 어떻게 됩니까? 돈이 오랫동안 묶이기 쉬우니, 그죠? 조심하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질문이 들어왔어요. 집을 넓혀 나간다는 것은 식상도 되고 인성도 된다. 자, 요때 이제 천간하고 지지에서 좀 가감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가감해서. 자, 예를 들어서 갑일주가 이모년을 만났다. 이랬을 때, 자, 이모년을 만나면 위에는 편인을 만났죠. 그 다음에 지지로는 상관을 만났어요.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계사라고 해도 돼요. 책에서는 이모라고 돼 있어서 제가 한 거고, 계사년 이런 것도 됩니다. 참고로 책에서는 임오 개미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천간으로 문서운을 만났고 지지로는 식신운을 만났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 뭐냐면, 자, 식상이 뭡니까? 의식주를 확장한다는 거예요. 그죠? 의식주 확장이라는 것은 뭔가 뭐 차마 교통수단을 교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서를 잡을 수도 있는데, 그죠? 거기에서 천간적인 게 간섭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조금 더 디테일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정인이 왔으니 뭐예요? 문서를 더 잡겠죠. 그죠? 문서를 잡는데 뭐를 하는 문서를 잡으려고 한다? 앞으로 돈 벌 수 있는, 그죠? 그런 쪽의 문서 투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공장 터 계약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편인운 같은 경우에 조심해야 될 게 보증을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돈을 꽝꽝 묶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정인 같은 경우에는 문서나 결제권의 변동 또는 취득이라는 겁니다. 취득. 자, 이걸 앞에 화편에서 다 했던 거거든요. 다시 한번 반복한다 생각하시고 들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월운은 이제 뭐냐면, 자, 세운에서 연운을 연장해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게 월운이라고 했어요. 앞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네. 자, 거기에서 비경겁제는 재물거래의 정체, 즉 현금 유동성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세운에서 막 좀 적어주기 힘들잖아요. 그럼 천간에 예를 들어서 비겁 뜨고 지지에 비겁 뜬 달에 그냥 재물거래 조심해라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식상은 뭡니까? 활동 무대가 넓혀지죠. 그죠? 그래서 먼 곳 출입이나 세일 가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편제는 바쁘다고 하시면 돼요. 바쁘고 번거롭다. 그 다음에 정제는 이게 정제가 나와 짝을 가장 잘 짓죠. 그래서 이일저일에 매여 있다. 또는 별문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편관은 귀찮은 일, 구설 잡음. 그 다음에 정관은 무사 안락으로 보시면 되고요. 편인은 정체나 지연, 건강 불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인은 별무사. 그 다음에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12운성으로 편인이 장생지에 들어왔을 때도 문서를 취득하면 안 됩니까? 취득해도 됩니다. 단 돈이 오랫동안 묶일 수 있다라는 거죠. 최소 6년, 길게는 장기 10년까지 걸린다. 현금화를 하는데. 예. 자, 그런데 한번 현금화되기 시작하면 편인이라는 게 폭발력이 있다고 했죠. 압력이 많이 가해진 것이기 때문에 크게 벌어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진의 육친을 보시면 비경겁제는 손재나 금전 소모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일진은 뭔가 일해 나가는 과정상에 있는 하루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지출로 보시면 돼요. 부득이한 지출.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겁제가 저는 양간이기 때문에 양인이 돼요. 자, 이럴 때 보통 저는 사열을 합니다. 사열. 왜냐하면 저승사자에서는 돈이랑 피를 거의 동등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운이 될 때는 보통 이런 운에 사열을 하시면 돼요. 사열.